안녕하세요. 네, 서울신문 이은주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SF라는 장르에 새롭게 도전하셨는데 기존의 감독님 작품과 좀 차별점이 있는지, 혹은 또 7년 만에 좀 어떤 감독님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올 여름 시장의 펀문을 가장 먼저 열게 되셨는데 소감이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쌍천만 감독으로서 전작의 흥행 선적이 혹시 부담이 되시지는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르적으로 차별점. 이 앞에 뭐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암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암살은 저에게는 되게 리얼리즘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좀 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 안에 저런 일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와, 저런 일은 한 번쯤 벌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스토리들의 두 개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저만의 SF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여름 영화 이제 포문을 여십니다. 어떠세요? 저희도 촬영이 시작했을 때 역시 코로나가 시작을 했고, 뭐 다른 분들 고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되게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가 사라져갔으면 좋겠고, 그런 국민들에게 아주 정말 별처럼 아름다운 그런 재미를 선사드리고 싶어요. 흥행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강물에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 같으세요. 강물에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전작의 쌍천만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도 말씀 주셨어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죠. 빨리 그러니까 그건 약간 트로피 같은 느낌인데, 저도 그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받으면 너무 좋고 영광스럽지만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의 기록들도 되게 좋고 영광스럽지만 언제나 새로운 건 두렵고, 그냥 이 영화의 또 운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에도 계시고 지금 중앙에도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예, 왼쪽에 살짝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최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그 기획 단계부터 1부, 2부로 기획을 하셨다고, 물론 고난의 과정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어떤 자신감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기획하실 때 어떤 결심으로 시작하셨는지, 말씀하신 고난의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랑, 2부작으로 선보일 때 감독님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1부와 2부의 연작이지만 이 1부만 가지고도 한 편의 영화로 완성도가 있을까가 저희에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 1부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야 될지, 그리고 2부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1부와 2부는 둘 다 모험극이긴 하지만 약간의 정서적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1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저는 1부와 2부를 동시에 찍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비의 절감이었다기보다는 배우들이 그 기간 동안 이 연작을 같이 찍어야 이 캐릭터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고, 감독인 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13개월의 촬영이 길었지만 그 안에서 배우들이 그 통일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배우분들 서로 아까 뭐 첫 촬영 얘기하고 이럴 때 우빈 씨도 한 6년 만에 촬영이니까 되게 외로웠을 텐데, 그때 대전에 준현 씨랑 태리 씨가 각각 내려와가지고 우빈 씨를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분들의
저 애정과 우정과 열정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우측에서도 손을 들어주셨고요. 지금 마이크가, 기자님 왼쪽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의 최예슬 기자인데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외계인과 고려시대의 도술, 무술이 접목했다는 게 감독님 말씀처럼 이색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관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특이한데 좀 나쁘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기술력을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지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했던 걸 표현하는데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하신 게 바로 정확히 제가 고민했었던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질적인 것이 충돌할 때 생기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실은 그 2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저게 최대한 이상하지 않게 보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의 성격도 그렇고 마치 그 이질적인 요소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게 만들려고 애를 썼고 영화를 보시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고민. 네. 이게 여기 이제 많은 3D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3D 캐릭터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한 3D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든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과 구현하는 것을 놓고 그 외국 업체를 고민을 해본 적은 있고 그렇지만 이걸 다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그 3D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이번엔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스카이 남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준열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예고편 공개되고 예고편을 보신 분들도 좀 그렇고 캐릭터 소개 영상을 보면 이제 전우치라는 캐릭터가 좀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전우치가 최종원 감독님 전작이기도 하고 전우치나 도사하면 아무래도 전우치 역을 맡았던 강동원 씨가 먼저 떠오르고 무르게에서 좀 전우치가 연상된다는 방언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좀 전우치를 보시고 참고하신 것들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 그런 연상된다는 것에 좀 부담감은 없을지 또 류준열 씨만의 도사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좀 하신 부분이 있는지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 워낙 저는 극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여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전우치와 무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긴 게 너무 다르지 않나. 네. 전우치는 정말 잘생겼고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집요하게 파헤쳤던 것 같아요. 집요하게 파헤쳤다. 네. 혹시 그 영화 속에서 우산을 쓰시나요? 쓰는 일은 없나요?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된다. 네, 이걸 또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듣고 집요하게 파헤쳐서 저만의 어떤 도사 캐릭터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나. 네. 정말 유일무이한 도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류준열만한 도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저는 얼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얼치기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얼치기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했더니 그게 이게 이런 하시길래 정확히 그게 맞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언가. 이 단어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작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얼치기 도사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월간 프로젝트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영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테리 길리엄적인 상상력에 그 가이 리치 감독의 좀 그 꼬인 스토리 같은 게 좀 그 섞여 있는 좀 퓨전 스타일 영화 같은데요. 그 어떤 점에 감독님은 가장 좀 중점을 두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은 아까 그 뭐 영화 시너리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다 뭐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고 과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결국 참가하게 됐는지 그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한 퓨전 영화 이제 탄생인데 어떤 부분, 어떤 지점을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감독님? 이 영화는 뭐 공간도 그렇지만 시간의 충돌이 있는 영화고 현대와 고려시대가 계속 교차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마치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길 바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시간의 배치가 관객들에게 아주 재미난 지점으로 다가가길 바래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얘기를 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이 충돌의 세계가 너무 재미있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어울리는 세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리 길리엄이나 가이 리치 뭐 두 분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들이고 뭐 그분들이 만드는 영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뭐 그거 되게 좋은 거죠. 시간의 충돌이 안기는 그 이질감과 그리고 또 그 어우러짐이 무척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드렸죠. 이 영화만의 매력 좀 김은성 씨부터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최동훈 감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택의 이유기도 하죠. 네, 뭐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대단한 감독이기도 하고 엄청난 이야기꾼이기도 해서 최동훈 감독과 같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싶었다는 게 어쩌면 이 영화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조진 씨는 어떻습니까?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현에 가까울 텐데요. 최동훈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밌는 퍼즐 같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풀 때마다 자꾸 더 궁금해지고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겠지만 그 푸는 퍼즐을 또 짜맞추는 그런 감칠맛 나는 맛이 또 있는 그런 네.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최동훈 감독님 몸둘 바를 올라오고 계신데 염정아 씨. 역시 최동훈 감독님이죠. 예. 나의 선택 이유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를 또 만들어 주실까라는 기대 하겠습니다. 서지섭 씨. 저 역시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가 가장 놀랍고 재미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최동훈 감독님, 그리고 이 배우들이랑 함께 한다면 저는 그냥 올라만 타도 그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네. 김태리 씨. 저는요, 우리 영화가 가진 매력은요, 되게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이 영화 안에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근데 결국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는 모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인이 크게 다가오네요. 예. 최동은 안 했습니다. 김은빈 씨. 네, 갑자기 부담되네요. 그렇죠. 너무 부담되죠. 네.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최동훈 감독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떤 역할이라도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멋진 역할까지 맡겨주셔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고요. 류준열 씨. 저는 최동훈 감독님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얼치기. 네,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테리 씨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외계인으로 안 하고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인연, 운명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또한 이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다는 게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게 찍어서 뭐 1년을 넘게 작업했지만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오늘 또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다시 촬영장 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찍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느껴져요, 정말.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을 중앙 앞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스테이 박은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영화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는 7년 만에 이제 신작으로 이제 나오실 건데 사실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7년 만에 공백이 이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얘기를 만드시면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또 외로운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언제 제일 좀 외로웠고 그때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우리 배우님들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그 참여 이유로 우리 최동훈 감독님을 꼽으셨는데 혹시 작업을 해보니까 내가 알던 최동훈이 아니다라는 좀 굉장히 의외성이 있다면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배우분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먼저 감독님. 이 영화는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외로운 순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저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재밌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청춘의 마지막을 이 영화에 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그 처음에 첫 글자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딱 5년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게 좀 힘들고 피곤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되게 떨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게 그 5년이 너무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많은 일도 있었고 뭐 스태프들 아이도 낳은 사람들도 많고 다 축하원들이 많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인생이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외롭죠. 감독은 뭐 좀 그런데 시나리오가 안 풀릴 때 새벽에 사무실에 나가서 이렇게 혼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이 너무 몸서리 쳐지게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동훈 감독님 다운 대답을 해주셨고요. 우리 배우분들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촬영을 해보니 이런 의외성이 있었다. 이런 게 굉장히 새로웠다. 또는 이런 매력이 있었다. 말씀해 주실 분 어떤 분께 좀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태리 씨가 지금 드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독님을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촬영에 들어가고 촬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감독님의 그 태도는요 신남이었어요. 설레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연기하시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이제 촬영을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도 우리의 그 작업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 되게 두려워 그러시는 거예요. 나 되게 겁나고 되게 두려워.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있어야지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도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내놓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리 보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진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태리 씨도 굉장히 감동받았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그 감독님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친구 같고 정말 천진난만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배우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의심하고 치열하게 이 작품을 열심히 찍어내는지 알기 때문에. 김은성 씨가 마이크를 드셨어요. 첨언을 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리고 천재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길게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제가 같이 그동안 일해봤던 어떤 감독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또 하고, 된 것 같은데 또 하고, 또 완성된 것 같은데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거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게 좀 주제 넘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영화 감독인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인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최동훈 감독이라는 사람의 작업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한 다음에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최동훈 감독님의 이름은 최동훈 감독님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이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최동훈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 기자님도 좋은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